자, 보죠. 자, 일단 40 몇 페이지였냐? 7페이지였죠? 47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 가지고 일단 분개해 볼게요, 여러분들. 예. 자고로 분개는 여러분들 하는 방식은 저번에 뭐 다양한 방식이 있어요. 우리 실제 시험에서는 뭐만 우리가 채점하냐면 컴퓨터에 입력, 차변, 대변 그런 거 잘했냐면 채점하니까 분개는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든 차변, 대변 잘 쓴 것만 보시면 됩니다. 자, 보죠. 자, 일단 분개를 여러분들 하실 때에는 일단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계정 과목입니다. 계정 과목. 그렇죠? 그래서 계정 과목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계정 과목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해당 계정 과목이 증가했냐, 본인 자리, 감소했냐, 반대편. 이건 자산이냐, 부채냐, 자본이냐, 수익이냐, 비용이냐 가지고 판단한다라고 했죠. 그랬을 때 첫 번째. 자, 이거 쉬워요. 저거냐면 상품, 그 다음에 상품 10만 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계정 과목이 제가 지금 밑줄 찐 상품, 현금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알죠? 그리고 실제로는 쉬운 거부터 먼저 하세요. 뭐 얘는 상품 매입, 상품도 쉽고 현금도 쉽죠? 그럼 현금부터 해볼게요. 뭐니 해도 머니가 짱이니까. 네, 여기다가 해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해보면, 여러분, 현금을 지급했으면, 현금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그렇죠? 감소하죠, 여러분들. 돈 나가니까. 그럼 현금은 성격이 자산인 얘가 본래 위치 어디였어요? 차변이었죠? 근데 감소니까 반대편 대변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현금, 요렇게. 뭐, 금액은 10만원 보이니까, 그죠? 10만원. 그 다음에 상품을 매입했으면 상품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죠? 우리 자고로 물건 품자 쓰기 때문에 우리가 품자 들어가는 계정 과목은 전부 자산입니다. 그럼 상품을 매입했으면 상품이 증가하죠? 그럼 상품은 자산이니까 본래 위치 어디? 차변. 근데 증가하니까 그대로 차변이 되겠죠? 상품 10만원.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되셨죠? 요거. 그래서 차변에 상품 10만원, 대변에 현금 10만원. 이렇게 하시면 맞습니다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볼게요. 동그라미 2번. 자, 영업용 비품 10만원을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럼 여기에서 계정 과목이 뭐가 보이셔야 돼요? 그죠? 비품과 현금, 그죠? 우리 자고로 비품은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데 1년 넘게 하는 뭐 복사기,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컴퓨터, 뭐 복사기, 뭐 에어컨, 세탁기 이런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 얘네들을 묶어서 그냥 비품이라고 해요. 자, 그럼 일단 현금부터 여기다 할까요? 좀 여러분들이 여기 좀 짝대기가 있어서. 자, 그럼 현금은 증가해요. 감소, 현금 지급했으니까. 감소하죠? 그럼 현금은 자산이니까 차변. 그죠? 감소니까 반대편 대변. 현금 10만원.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비품을 구입했어. 그럼 비품은 증가, 감소. 증가하겠죠? 그럼 우리 품자 들어가면 다 자산입니다. 그럼 비품은 자산이니까 본래 위치 어디? 차변. 근데 증가니까 그대로 차변이 되겠죠?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자, 보면은 무학 상점에서 상품 10만 원을 외상으로 매입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일단 계정 과목은 상품이 눈에 들어오셔야 되고요. 맞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외상으로 매입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외상으로 매입했다라는 계정 과목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게 얘예요.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 그러면 계정 과목 뭐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상품이 재고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상품을
외상으로 개정 과목 복습이에요.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하면 외상 매입금. 상품이 아닌 것, 그죠? 상품이 아닌 걸 외상으로 매입하면 미지급금, 그죠, 그죠. 그럼 지금은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했으니까 개정 과목은 외상 매입금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외상 매입금은 성격이 뭐예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 부채죠? 왜냐 외상으로 샀으니까 외상값 갚아야 될 의무. 그죠? 부채입니다, 부채. 그래서 개정 과목은 상품, 외상 매입금 요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두 개. 자, 해보자. 그럼 상품을 매입했으면 상품이 증가하겠죠? 그죠? 했으니까 상품은. 근데 상품은 자산이니까 차변. 그죠? 증가하니까 그대로 차변. 또 쉬운 것부터 먼저 하시라는 의미예요. 음. 이렇게. 제가 지금 하는 분계 얘네들이 시험에서 거의 40점대 후반에서 50점대 차지한다라고 했잖아요. 초반. 그렇게요? 그 다음에 외상으로 샀으면 당연히 갚아야 될 부채가 늘어요, 줄어요? 늘죠, 늘죠. 그럼 외상 매입금은 부채니까 위치 어디? 대변, 어죠 대변. 대변이고 증가니까 그대로 대변. 그죠? 대변의 외상 매입금 10만 원.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느끼셔야 돼. 개정 과목부터 판단을 일단 하고 얘가 증가했냐 감소했냐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알아야 되겠구나. 그죠? 그러니까 뜻, 성격 다 외우셔야 돼요. 어느 하나라도 안 외우시면 틀리게 돼 있어요. 무조건.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자, 영업용 건물을 10만 원에 샀대요. 10만 원에 사고 대금은 월말에 지급하기로 하다. 즉 건물 외상으로 샀다라는 뜻이죠, 여러분들. 그럼 일단 개정 과목은 여기 건물.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얘입니다. 건물을 외상으로 샀어요. 건물은 재고자산 아니잖아요. 상품 아니죠. 맞죠? 상품이 아니니까 상품 아닌 걸 외상으로 사면 아까 개정 과목 그렇죠. 미지급금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개정 과목이 미지급금. 그죠, 그죠. 알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지급금은 성격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부채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개정 과목은 건물 미지급금. 그 뜻도 외우셔야 돼. 뜻 안 외우시면 개정 과목 판단 못해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해보죠. 우리가 이제 그냥 건물 모양이면 건물이라고 한다. 뭐 공장, 뭐 창고 이런 거 구분하지 않고, 오피스텔 이런 거. 우리가 건물은 성격이 뭐예요? 자산이에요. 여러분들, 신한은행에서 빚져서 건물 사면 그 신한은행 거예요? 여러분들, 야, 나는 집이 없어. 그 신한은행 집이야. 그렇지 않잖아요. 자산이에요, 자산. 맞죠? 내 거. 맞죠? 진짜 내 건 없지만. 그래서 건물은 자산입니다, 암기. 맞죠? 건물을 사면 자산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 그죠? 자, 그럼 건물은 자산이니까 차변. 증가하니까 그대로 차변. 그러니까 보시면 쉬운 거부터 먼저 하시는 게 진짜 좋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외상으로 사면 부채가 늘어요, 줄어요? 늘지, 늘지. 그 부채 개정 과목은 미지급금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미지급금은 부채니까 본래 위치 어디? 대변. 근데 증가하니까 그대로 대변. 이걸 담아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 온전하게 3점씩 받아가는 거예요. 진짜 요거. 일단 요게 실기에서 42점은 고정이에요. 42점. 42점은 고정이에요, 고정. 그죠? 42점은 고정이고 예, 나머지 애들이 더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못하시면 합격을 못해요. 회계는 이게 다야, 진짜. 자, 그 다음에 5번.
자, 중앙상회에서 상품을 매입했대요. 매입하고 대금은 현금이 아니라 이제 보통 예금 통장에서 나간 거죠, 여러분들. 예, 우리 계정 과목 중에 보통 예금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통장을 보통 예금 통장이라고 하죠. 그죠? 그 여러분들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통 예금, 계좌라는 계정 과목은 없어요. 보통 예금. 자, 이렇게. 자, 그럼 일단 상품을 매입했으니까 상품은 증가하겠죠? 자, 상품은 자산이니까 차변, 증가니까 그대로 차변. 이렇게, 그죠? 이렇게. 예. 그 다음에, 보통 예금은 성격 뭘까요? 자산이에요, 자산. 여러분 자산이죠. 예금 자산, 뭐죠? 신한은행한테 여러분이 돈 빌려서 돈 거기 들여서 신한은행 예금 통장이에요? 여러분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예금에서 이체하면, 그리고 예금은 항상 잔고가 늘면 증가고, 잔고가 줄면 감소인 거예요. 보통 예금 잔고 늘어요, 줄어요? 줄지. 맞죠? 이체했으니까. 그럼 보통 예금은 자산이니까 본래 이체 어디? 차변. 근데 감소니까 반대편 대변. 그래서 대변에 보통 예금. 10만 원. 그죠? 요렇게. 되셨을까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이에요. 왜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5번은 계정 과목이 딱 두 개씩이었죠? 여러분, 다 두 개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동그라미 5번은 계정 과목이 좀 여러 개예요. 6번부터는요. 자, 보죠. 근데 이거 조합하는 거예요. 보니까, 자, 김해상회에서 상품을 50만 원 주고 샀어요. 샀는데 30만 원은 돈 주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산 거죠. 나머지는 외상으로 산 거예요. 그렇죠? 그럼 계정 과목 일단 상품, 현금. 그죠? 그리고 아까 썼던 요거. 상품을 매입을 외상으로 했잖아요. 그죠? 계정 과목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하면. 저기요?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하면. 그렇죠. 외상 매입금. 그죠. 그리고 외상으로 매입하면 갚아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부채. 그래서 계정 과목은 총 3개예요. 맞죠? 그럼 3개의 증가 감소 다 판단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일단 상품은 자산이니까 차변. 그죠? 그 다음에 매입했으면 증가니까 그대로 차변. 그죠? 그럼 상품은 얼마 증가해요? 50만 원어치 샀으니까 50만 원 증가겠죠. 그 상품 자산이니까 차변, 증가니까 그대로 차변. 뭐야? 오씨, 신기한 거 나왔다. 그 다음에 현금 해볼게요. 자, 그러면 현금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지급했으니까. 감소하죠. 현금은 성격이 자산이니까 본래 위치 어디? 차변. 근데 감소니까 반대편 대변. 그렇죠. 그럼 외상으로 한 건 20만 원이잖아요. 그럼 외상 매입금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외상으로 샀으니까. 저 부채 늘겠죠? 그럼 외상 매입금은 부채니까 어디? 대변. 근데 증가하니까 그대로 대변. 그래서 이 세 개를 이렇게 다 맞으셔야 정답으로 3점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난이도 쉬운 축에 속하거든요. 여러분들 뒤로 갈수록 좀 계정 과목도 나오고 좀 어려워져요. 이런 것들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 6번이 계정 과목 여러 개 나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7번 하겠습니다. 7번. 8번은 했었죠, 여러분들? 자, 7번 해볼게요. 7번. 자, 조심하라 라고 했어요. 뭐냐면 상품을 30만 원에 팔고 현금 받았대요. 근데 우리 중요한 게 있다.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수익하고 비용을 회계에서는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야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걸 우리가 현금주의다라고 했죠. 그렇죠? 근데 회계는 현금주의 안 써요.
뭘 쓰냐면 발생주의 쓴다라고 했죠. 왜 그러냐면 주주들한테 맞죠? 나한테 투자한 채권자와 주주들한테 12월 30일 날 보고해야 돼요. 보고하려면 우리 회사 지금 일하고 있다라는 걸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발생하면 장부에 기록한다라고 했죠. 특히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는 인도했을 때 수익이 발생했다라고 보는 거고, 맞죠? 기억나셔야 돼. 예. 자, 그래서 지금 상품 30만 원어치를 돈 받고 판 거예요. 인도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상품을 판매했을 때 당연히 수익이 되겠죠, 수익? 맞죠? 여러분들이 음식점에서 음식 팔면은 여러분들 수익일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상품을 팔았을 때 수익으로 인식하는 계정 과목을 상품 매출이라고 해요. 맞죠? 그래서 계정 과목은 상품 매출입니다, 매출. 그리고 현금 이렇게 되겠죠. 이게 두 개예요. 조심하실 게 여러분들이 그때 한번 저번 주 일요일 마지막 교시 때 했었지만 상품을 팔았으니까 상품을 없애는 건 맞아요. 맞죠? 상품을 없애는 건 맞는데 상품을 만약에 없애려면 장부에서 없애야 돼요. 근데 상품은 장부에 얼마로 기록돼 있어요? 몰라요. 30은 판 거고 장부상에는 여러분들 상품을 얼마 주고 사왔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사온 가격으로 기록돼 있겠지요. 그렇죠? 근데 사온 금액 원가가 없어요. 원가가 없으니까 우리가 상품을 팔 때 상품을 까시는 건 우리 시험에 안 나온다라고 했죠. 팔았을 때 얼마짜리 상품을 30에 파는지 모르니까. 그죠? 그래서 그냥 현금, 상품 매출 두 개만 나와요. 해보면 일단 현금을 받았으니까 현금은 증가, 감소. 증가. 그럼 현금은 자산이니까 차변. 증가하니까 그대로 차변. 그 다음에 질문. 상품 매출은 성격이 뭐였어요? 수익에 외우셔야 돼요. 외상 매출금하고 상품 매출 헷갈려 하시는데 외상 매출금은 채권이니까 자산이고 상품 매출은 수익이에요, 수익. 그죠? 그럼 상품 매출은 수익이니까 대변의 대변. 다시 무슨 자산 비용은 차변. 부채 자본 수익은 대변. 외우고 계셔야 돼요. 상품 매출은 수익이니까 대변. 맞죠? 그리고 발생했다라고 알고 계신 증가라는 표현보다는 수익하고 비용 발생. 맞죠? 수익이 발생했으니까 상품 매출 수익이니까 대변. 발생했으니까 그대로 대변에 적용되는 거예요. 이렇게만 하고 끝내셔야 돼,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렇게 상품을 팔았을 때는 상품을 못 깔 수가 없어요. 숫자 안 주거든요. 얼마짜리 상품인지, 얼마짜리인지를 안 줘요. 그렇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9번도 마찬가지. 9번이 좀 제일 어려웠던 문제예요. 보니까 상품을 100만 원어치를 판 거예요. 팔았는데 반액은 현금으로 받았다. 그럼 여기에서 현금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상품 매출이 눈에 들어오셔야 상품 매출. 맞죠? 그 다음에 상품을 외상으로 판 거죠. 50만 원어치는요. 그죠? 그럼 여기 계정거 하나 또 추가되겠다. 아이고, 이래. 상품을 우리가 매출했는데 그게 외상으로 매출했을 때 계정 과목이 그죠? 외상 매출금. 자, 복습이에요. 자,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을 때 그 받을 채권 권리가 있는 금액 외상 매출금. 상품이 아닌 걸 외상으로 팔면 그렇죠? 미수금. 맞죠? 구분하셔야 돼 반드시. 상품을 어음받고 팔면 받을 어음, 상품 아닌 걸 어음받고 팔면 미수금. 맞죠? 우리가 주된 영업 활동과 관련이 없으면 그거는 그냥 통합해서 표시해요. 아직 받지 못한 게 있다 아니면은 아직 안 준 게 있다라도 이 정도만. 외상 매출금은 성격 뭐예요? 자산이에요. 외상으로 팔았으면 돈을 받을 권리. 맞죠? 권리니까 자산. 그래서 계정 과목은 3개입니다. 상품 매출, 현금, 외상 매출금 이렇게요.
자, 그럼 분기 끊어볼게요. 여기다 이렇게. 일단 쉬운 것부터 현금은 할 수 있죠, 여러분들. 예. 그럼 현금 받았으니까 현금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죠? 그럼 현금은 자산이니까 차변, 증가니까 그대로 차변, 얼마? 50%죠, 50. 이렇게. 그 다음에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외상 매출금이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증가해요, 여러분.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채권, 채무 있죠. 채권은 자산이었고, 채무는 부채였죠. 특히 나중에 좀 어려우실 건데, 외상 매출금이 그냥 자산이라고 생각하면 자산이 늘었다, 감소했다가 좀 헷갈려요. 그렇죠? 근데 외상 매출금은 채권이잖아요. 채권이라고 하면 명확해져요. 뭐냐면, 외상으로 팔았으면 채권이 늘겠네? 이건 생각 딱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은 채권. 그렇죠? 채권 자산입니다. 그럼 채권이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늘겠지. 그렇죠? 그럼 외상 매출금은 채권 자산이니까 차변. 그렇죠? 그 다음에 증가했으니까 그대로 차변. 되셨어요? 들리세요? 50만 원. 이렇게 되셨죠? 그 다음에 상품 매출은 상품을 인도하고 100만 원짜리 넘긴 거잖아요. 그러면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이 총 100만 원 발생했다라고 기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 자, 그럼 상품 매출은 수익이에요. 외우셔야 돼요. 상품 매출은 수익이니까 본래 위치 어디? 대변. 수익이 발생했으니까 그대로 대변을 기록하면 되는 거예요. 총 100만 원어치의 상품 팔았으니까 상품 매출은 총 100만 원어치 발생한 거죠. 그래서 상품 매출은 수익이니까 대변. 발생했으니까 그대로 대변에, 그렇죠. 돈을 받고 팔든, 외상으로 팔든, 총 100만 원어치 상품을 인도했으니까 100만 원어치 수익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되셨어요? 요게 보신 분들하고 안 보신 분하고 차이가 커요. 진짜로. 내가 여기서 생각이 잘못됐었구나, 이런 것들이, 이게 보신 거하고 안 보신 거하고 차이 크니까 조금이라 해보세요, 여러분들.